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다. 따라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하는 것은 국민의 의지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.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한 일이다. 예를 들어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하여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.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킨다.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국민의 권력을 대변하는 국회와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는 결과로 볼 수 있다. 물론 이러한 결정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는 법적 절차와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.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.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. 그러나 그 권한을 오남용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다.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. 법적 대응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적으로 다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. 정치적 대응 국회와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등 정치적 대응을 할 수 있다. 또한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. 시민 참여 국민들은 집회, 시위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할 수 있다. 이를 통해 사회적 압력을 형성할 수 있다. 헌법과 법치주의 및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정당과 헌재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국민이 물을 수 있을까?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는 더불어공산당에 의해 마비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다. 더구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더불어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듯 하며 중공인민을 감시 감독하며 폭압적인 행위를 하는 공안과 같은 행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이 무장한 경찰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?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적으로 다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지금의 헌재 판사와 같은 부류를 지속적으로 더불어공산당은 채워갈 것이다. 이런 헌법재판소의 구성 상태에서 올바른 사법정의나 법치가 지켜질지 의문이다. 또한 소수 여당과 그 소수의 여당에서 또 더불어공산당과 같은 길을 가는 이들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등 정치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.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 조사를 할 공수처, 검찰, 경찰은 이미 거대 야당의 지휘를 받는 모양새에서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거라 믿을 수도 없을 것이다. 결국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집회, 시위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할 수 있으나 거대 권력과 국가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더불어공산당 같은 반국가적 정당과 단체가 버티고 있는데 사회적 압력을 형성한다 한들 이들이 중국 공안에서 배운 것으로 천안문이나 홍콩에서 발생한 사태처럼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할 수 있을까? 이들 더불어공산당과 지금의 경찰의 행동들을 볼 때 하고도 남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.